우리 집에는 말티즈 가을이와 요크셔 테리어 뭉치 이렇게 두 아이가 있다. 둘 다 14살이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하나하나 더 신경 쓰며 지냈다. 그중 가을이는 정말 작고 예쁜 아이였다. 몸무게는 2kg도 채 되지 않았고 털은 새하얗고 부드러웠다. 우리 가족에게는 막내딸 같은 존재였다. 가을이는 10살 때부터 심장병을 앓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매일 챙겨 먹으면서도 아픈 티를 거의 내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점점 상태가 나빠졌고 3번 정도 크게 아픈 날이 있었다. 그때마다 놀랄 만큼 잘 버티고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준비를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고 있었다. 그래도 늘 버텨주던 아이였기에 가을이가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예전처럼 이겨내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5년 2월 4일 오전 7시 가을이는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날의 모습, 공기, 분위기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가족 모두가 가을이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가을이가 떠난 다음날 윤성이는 꿈을 꾸었다. 거실에서 가을이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했다. 털은 빵실빵실 새하얗고 속도가 너무 빨라 윤성이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한참을 뛰어놀던 중 윤성이가 간식을 주려고 하자 어디선가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새, 토끼 같은 여러 동물 친구들이 나타나 함께 간식을 나눠 먹었다고 했다. 그러던 순간 거실 한쪽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고 동물 친구들이 하나 둘 그 빛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가을이도 그 빛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때 고마워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빛은 서서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과 나는 마음 깊이 안도했다. 아, 가을이가 좋은 곳으로 갔구나. 착하고 작은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은 곳으로 편안히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하지만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동안 울고 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누가 보면 수술한 줄 알 정도였다. 혼자 남은 뭉치가 걱정돼서 우리 가족은 뭉치에게 더 매달리듯 지냈다. 그런데 정작 뭉치는 의외로 담담하게 잘 이겨내고 있었다. 어느 날 뭉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중년의 여성분 한 분이 어머 우리 별이랑 똑같이 생겼네 하고 말을 걸어왔다. 이 아이 머리 긴 아이 아니에요? 라고 묻길래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분은 우리 별이는 항상 내가 머리 묶어줬었는데 아 과거형이다. 순간 알았다. 별이라는 아이는 지금 그분 곁에 없다는 걸. 나중에 그분이 별이는 한 15년 전에 갔어요 라고 말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분 나이쯤 되었을 때 우리 가을이를 보낸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울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참았다. 나는 원래 철학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가을이를 보내고 난 뒤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을 겪어야 할까? 답도 없는 질문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먼저 간 강아지가 주인을 마중 나오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가을이도 나중에 우리를 맞으러 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밤마다 울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일상 속에서 불쑥불쑥 눈물이 터지고 그저 버티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가 찾아왔다. 시간이 정말 약이 되긴 하더라. 그렇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다. 어느 날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툭 하고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다. 보고 싶어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이 어느 순간 재생되듯 떠오르는 건지 이제는 알 수가 없다. 2kg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아이였지만 가을이의 존재감은 너무나 컸다. 그래서인지 부작용도 생겼다. 뭉치를 보면 무서웠다. 사랑스럽고 예쁜데 분명 내 옆에 있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이랄까?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많았다. 사실 우리 가족은 가을이가 떠나기 이틀 전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옷까지 맞춰놨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결국 사진을 찍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가을이와 뭉치, 우리 가족을 합성으로라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두었다. 합성티가 많이 나지만 그마저도 소중한 추억이라 그렇게라도 남겨두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 길 한가운데 있는 건지. 그저 이 슬픔도 언젠가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편안하게 떠올릴 날이 오리라 믿으며 오늘도 조용히 가을이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마음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힘겨워한다. 이를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마음과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억하자. 슬픔 속에서도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남겨진 사람과 추억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이 느끼는 그 그리움과 아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언젠가는 우리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사랑했던 기억이 큰 위로로 남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마법 같아. 화창한 날 함께해 웃음소리. 이거 참 신기해. 맞아, 윤성이 옛날에 눈치 막 고쳐주고 참 멀쩡하네. 혼자 만들어. 모든 게 다 완벽해. 아, 우리 집은 진짜 짬보들네 진짜. 아, 같이 사진을 못 보겠네. 양쪽에서 울어. 이거 이걸 해도 자신감 뿜뿜이야. 걱정하지 마. 안녕 가을아.